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광종입니다. 내년 3월 반드시 성공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로 주요한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주선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은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장기전세이고 그 옆에 LH라 써있고 306동이라 써있는 이 부분이 바로 국민임대, 영구임대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이는 데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어떻게 풀지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가 전국적으로 보유한 아파트, 임대아파트가 150만 채에서 200만 채에 가깝습니다. 각 도시공사들, 서울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이런 데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일단 LH는 국토부 소유고 국토부는 대통령령으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H의 부채가 12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모두 이 임대 아파트들에 잠겨있는 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00만 가구, 인구수로 치면 거의 400만에서 500만 명, 600만 명이 이러한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이 상황에서 이분들은 여전히 약간의 혜택을 받는다는 그 미명 아래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영구히 가난한 그러한 상태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조금만 불어나면 여기서 쫓겨나기 때문에 재산을 불리지도 못하고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돈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어렵게 또는 도둑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120조 원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앞에 보이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이러한 것들을 토지임대부로 전환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토지임대부이기 때문에 토지는 국가가 가지고 있고 건물분만 감정가로 평가해서 돌려드리게 되면 거의 수천만 원, 10평 정도면 2, 3천만 원에 그리고 20평 정도면 거의 1억 미만의 이러한 아파트들을 다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LH는 그간에 이 쌓여둔 이 120조 원의 이 부채를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거기서 받아들인 이 120조 원으로 이 부채를 청산하고 다시 국채를 120조 원 정도 발행해서 서울 등 대도시의 집들을 사들이게 되면 됩니다. 어떻게 이 집들을 사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집들을 그 임차인들에게 공급하게 되고 이분들은 바로 이것을 시장에 내놓거나 아니면 자기들도 전세를 내놓고 월세를 내놓고 나갈 수 있게 되면 이 200만 채가 시장에 곧바로 풀리면서 어떤 건축을 통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건설을 통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집들이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집들이 풀리게 되면서 서울의 집값, 대도시의 집값들은 대폭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폭락하게 되면 정부는 바로 이 120조 원의 비용을 가지고 이 집들을 다시 저렴하게 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무주택자들도 이 집들을 저렴하게 사들이게 되고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제로 금리로 이 집들을 살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면 됩니다. 현재 국고채 콜금리, 기준금리 0.5%입니다. 충분히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저리로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저리 또는 제로 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는 참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세금과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자기가 꼭 살아야 될 집 외에는
사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러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풀리게 됩니다. 이것을 50년마다 반복하면 또는 20, 30년마다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20조 또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로 이 폭락한 집들을, 아파트들을 정부가 다시 사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완전히 풀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하락하고 세금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1주택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외국인들의 주택 규제는, 주택 보유는 확실히 규제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주택을 보유할 시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를 두어서 투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아파트들과 토지들을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일들이 없도록 막겠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그 돈을 이러한 부동산에 잠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고 또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고 이 자녀들 교육에 쓰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새로운 생산성이 아주 높은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보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 이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희년, 50년 만에 재반복되어야 했던 희년을 이 대한민국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패망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간다면 반드시 북한과 중국에게 패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여러 가지 순차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땅들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국민은 국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왜 국토 방위에 의무를 져야 합니까? 땅 한 평이 없는 그 국민의 자녀가 국토 방위에 의무를 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국민들의 가구들이 땅을 보유하고 집을 자기 소유로 보유함으로써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편에도 위례 신도시가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제 날씨가 좋은 날 제가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주택자 여러분, 무자산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무자산자여 단결하라.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구호입니다. 이 무자산자를 단결하게 해서 자본주의를 깨뜨리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칠규판 조합 맞추듯이 지혜롭게 맞추면 이 일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내년 3월에 반드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선될 김광종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건너편에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를 서울공항, 대통령 전용 공항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곳에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